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이슈엔 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을 만큼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도 공천 절차에 들어가고 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를 가열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출마 예정자들은 표밭을 누비고 있고 지역 현안들의 이슈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전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익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익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50대 젊은 기수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병관입니다. 저는 작년 4월에 행정부지사를 끝으로 해서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향 익산에 와서 익산 시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익산은 호남의 제3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000년이 가장 많았었는데 33만 명까지 정점을 찍었습니다만은 작년 기준으로 27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사이에 한 7만 명 가까이 이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역의 활력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좀 노화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익산 시민 여러분들께는 선거 때만 외치는 어떤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나 땜질 처방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많이 꼬여져 있는 매듭을 좀 풀고 실질적인 대형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검증된 행정의 실력이 절실한 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내세우는 것은 익산을 구조적으로 좀 다시 바꾸자라는 거에서 익산 리셋과 리부팅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익산의 해묵은 과제를 완전히 새로 고치자는 의미에서 리셋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멈춰버린 익산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익산 리부트가 필요한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익산의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청년들이 떠나가 있는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시민의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젊고 활기찬 익산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익산 시민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차분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네. 이 지역균형 발전이 특히 우리 지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5극 3특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전북은 강원, 제주와 함께 3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5극이란 광역권에 맞서서 이 전북이라고 하는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발전 정책을 펴야 우리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이 최 부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5국은 그 초강압경 경제권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메가시티들 사이에 전부 낀 세대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북은 거기에 대해 차별화되기 위해서 강소 경제권의 글로벌 모델,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독자 권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전북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전북 발전 전략에 따라서 익산의 발전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익산은 지리적으로 보면 전북의 북부권에 위치해 있고 새만금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북의 심장이기도 하고 경제 관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익산은 이 전북의 새로운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산이 가지고 있는 식품, 바이오, 그다음에 철도 물류를 잇는 삼각 산업벨트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익산이 이제 단순히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업이 일단 들어와야 되고 네. 기업이 들어와야 이제 일자리도 생기면서 청년들이 다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넘쳐나서 익산의 성장이 곧 전북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익산이 전북 균형 발전의 메카 중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익산이 전북 발전의 어떤 그 중심 네. 그런 축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명 주가 또 이제 올 들어서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정통합입니다. 네. 뭐그 5국의 초광역권으로 해서 뭐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뭐 부울경, 네. 대전, 충남 이런 데가 이제 통합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도내에서도 전주, 완주 그 통합이 추진돼 왔다가 상당히 지지분하더니 갑작스럽게 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전주, 완주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익산은 어느 지역과 협력 내지는 통합을 해야 어떤 익산 발전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그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자 권역인 저희 전북특별자치도가 혹시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니냐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이 이번 지방선거 끝나서 하게 되면은 파격적인 정부의 인센티브도 못 받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게 이런 것들이 속도가 있게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행정 비용의 절감도 있지만 이 절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행정이 통합이 되면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관이 되는 측면,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많이 좋아지느냐를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보고,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익산, 군산, 김제. 익산은 이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교육 인프라가 가지고 있고요. 네. 군산은 항만과 새만금 산업단지가 있는 데고, 김제는 농생명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지자체가 소위 말하는 소메가시티, 작은 메가시티를 구상을 하게 되면 네.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고, 이 이제 인구를 합치면 한 6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네. 60만 이상의 새만금 배후 경제권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로 통합하는 걸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제시했던 거는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일단 구성을 해서 네. 공동의 목적을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먼저 나눠서 효과를 본 다음에 통합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통합으로 가는 그 발전적인 통합 전략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전주 완주 통합을 보면서 아마 전주 완주 인근 주변에 우리 익산 군산 우리 김제까지 해서 또 넓게는 부안까지 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될 거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제2차 공공기관 그렇습니다. 이전 추진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 단계적으로 또 이전이 이제 실행이 될 텐데요. 이 긴장감이 높습니다. 신경전이 이렇게 아주 가열차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이제 농림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이 이제 발의를 하면서 이제 상당히 시끄러웠던 상황이었고요. 네. 전북은 우리 농생명 수도라고 항상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익산에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또 전주 혁신도시에는 농진청이라는 그런 농정 인프라가 집적된 명실을 상부한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가 전북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농림부가 올 곳을 따진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저는 당연히 전북이라고 보고 있고, 전북 중에서도 그 최적지는 저는 익산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논의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정치권과 행정이 같이 단합을 해서 명분 있게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이가 되면 도내 제2의 이제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현재 논의된 것은 주로 이제 익산이 그렇습니다. 입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도 이제 그 공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 약속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지사님이 볼 때는 이 구체적인 익산 내에서의 입지, 그리고
유치 대상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돼야 될 거냐? 물론 전라도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특색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철도 메카, 철도 도시고 농생명 도시이고 환경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축으로 정교하게 유치 대상을 조금 저희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2차 공공기관 문제는 이 본부를 어디다 배치하느냐보다는 기능 분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기능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철도교통 중심지로서 저희들이 거듭이 나려면 지금 코레일 한국철도공사가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만 그 코레일을 전체를 다 옮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연구소랄지 본부들이 있습니다. 그 익산과 적합한 본부들을 이제 기능 분산을 익산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철도공단도 이제 그런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이제 익산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철도 산업의 메카로 익산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농업 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라고 하는데 여기도 좀 나주에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이 관련된 기능을 익산이 식품 바이오 쪽에 특화가 된 도시이기 때문에 물류 이쪽과 관련돼서 유치를 하면 기능 분산 쪽 유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협 중앙회 같은 것도 핵심 기관이거든요. 이런 데도 하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고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익산이 이제 뭐 왕궁에 했던 이제 축산 폐수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 그 장전마을 문제는 환경과 관련돼서 익산이 상당히 그동안 많은 현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경과 관련되는 한국 그 환경공단 같은 곳을 유치를 하면 익산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청정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환경 관련된 그 공공기관도 유치하면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 입지 문제는 사실은 제가 뭐 딱 정답을 얘기해 드리니까 이것은 뭐 이런 거 시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물어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원도심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중지를 모아가지고 입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산은 뭐 누가 뭐 봐도 교통도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제 도가 광역권 교통망 구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광역권 교통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서 익산역이 기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익산역을 정말 그 전국의 국민들이 제대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산역 그 개발 방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국토교통부에서 와가지고 컨설팅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익산역 일원에서 복합 환승센터 관련된 현장 답사를 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 환승센터를 통해서 환승 동선 최적화랄지 핵심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다음에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앵커 테넌트 유치 방안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논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예산도 설계비가 18억이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총 480억 규모의 KTX 익산역 시설 개선, 소위 말하는 선상역사 증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 자체도 좀 더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수용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더 개선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승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단순한 교통시설만 집적된 게 아니고 이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의류, 쇼핑, 문화가 같이 결합된 소위 말하는 컴팩트 시티 이게 핵심 플랫폼으로 키워야 된다. 또 익산역만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뭐 왕래하는 사람, 익산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편리하겠지만 이것이 곧바로 이 주민들, 익산 시민들에게 이 편익과 수익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 방안, 주변 개발 방안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익산역 광장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열린 시민광장으로 만들어 놔야 익산역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중앙동이랄지 인화동, 창인동 같은 그 원도심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원도심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제 광화문 같은 데가 그런 거고 서울역 같은 광장들도 그렇게 이제 열린 시민광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주변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선례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저는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역 주변에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캠퍼스, 그다음에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일하는 곳, 워킹 스페이스를 대거 확충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중앙동, 창현동, 인화동 이런 원도심의 상권의 매출로 이어질수록 하면 익산역 주변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어떤 토목공사, 건물 짓는 이런 게 아니고 익산의 자존심입니다. 익산역이라는 데가, 원도심이라는 데가 익산의 자존심을 세우고 원도심을 다시 뛰게 하는 익산 리부팅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익산시에 지금 보면은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또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됐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경강 수변도시를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하려다가 하반기로 좀 연기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경강 수변도시 만기되겠다는 계획은 계속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장께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이번에 논란이 된 게 이제 아파트 과잉 공급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저는 단순히 아파트 몇 개 더 짓는 그런 주택 공급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경강을 왜 주목을 했냐면, 일단은 익산 전체적인 북부권은 이제 하멸 쪽은 이제 익산에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앞으로 새만금 시대에 익산이 확장할 수 있는 곳은 저는 만경강, 그다음에 익산 서부역 뒤쪽에 오산, 군산과 연결되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하고 익산, 김제를 연대를 하자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전주, 만경강을 끼고 전주, 김제, 완주, 익산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경강 경제 벨트의 심장으로 이제 만경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배후 거점 도시로 익산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익산의 경제 영토를 새만금 권역까지 대폭 확장시키는 필수 전략 사업으로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환경론자들은 이제 걱정하는 환경 파괴 문제,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를 우려를 하고 있는 반대 목소리도 저도 경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저밀도 친환경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층 아파트 유지의 획일적 개발이 아니고 만경강의 생태 가치를 보존하면서 청년과 은퇴 세대가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이 익산의 큰 지역경제 활력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연금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햇빛연금이랄지 바람연금이랄지 이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이 발전 수익금을 시민들의 어떤 그 이익과 연계시키는 그런 연금 방향이 지금 논의가 한창입니다. 익산은 그런데 이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랄지 풍력 발전이라는데 이런 시설을 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고, 그래서 익산만의 어떤 식의 공적 연금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익산의 농촌형 1호로 제가 익산형 햇빛 배당을 제가 제안을 한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익산은 이제 신안같이 바다가 있는 데가 아니고 내륙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지가 많고요. 그래서 이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소위 말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 농사도 지으면서도 거기 나오는 에너지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동 기금을 마련해 주민 복지를 해서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시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펀드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 수익의 한 50%나 60%를 이제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손익분기점이 생기는데 그 후에는 그 수익에 대해서 마을 공동기금도 하고 또 공동기금하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배당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단순히 어떤 기본소득 뭐 재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일회성 이런 게 아니고 익산의 공유 자원이죠. 빛을 활용해서 시민의 소득으로 돌려드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복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조국혁신당과 지금 합당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앙에서는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에 뛰는 그 출마 예정가들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은 호남 지역, 이 지역에서 어떤 지지세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곳이어서 이것이 이제 합당을 하면서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유불리를 뭐 따져볼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게 이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께서 제안을 해서 이제 이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거고 중앙 정치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네. 이제 그 지금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약간 뭐 혼란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중앙 정치 차원에서 이거에 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합당의 목적은 이제 민생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정치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대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6월 3일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방선거에 승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뭐 저같이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뭐 그런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떤 결합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큰 희망을 주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길을 탄탄히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것은 뭐 정치권에서 중앙 정치 차원에서 이건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 입장에 봐서는 오직 익산 시민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지금 지방선거 준비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익산의 주로 지역 현안 그리고 뭐 정치적 현안까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오늘 대담을 통해서 익산 시민 여러분들과 익산의 희망찬 내일을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는 희망이라는 꿈을 꾸는 일이지만 행정은 그 꿈을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실력입니다. 저는 지난 31년 동안 중앙부처와 광역행정의 심장부에서 막힌 현안을 뚫고 대규모 예산을 확보해온 검증된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익산은 과거의 관성에 머무르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익산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익산의 낡은 판을 갈아엎는 익산 리셋을 해야 되고요. 멈춰버린 경제 엔진을 다시 가동하는 익산 리부트가 필요한 아주 중차대하고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고 익산의 정당성을 정체성을 당당히 세우면서도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젊고 활기찬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슈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